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리샘플링 방법 중 하나인 이제 부스트랩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랩은 이제 대표적인 리샘플링 방법 중 하나로서요. 이제 어떤 에스티메이터 혹은 이제 통계적 학습 방법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 부스트랩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요. 우리가 리니어 모델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에서 이 베타 0와 베타 1과 같은 이제 코에피션트를 추정하는 게 통계적 학습 방법들이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추정된 코에피션트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게 혹은 이제 표준 오차를 구하는 게 부스트랩이 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부스트랩의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스트랩이란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스트랩은요, 여기 나오는 이제 루돌프 에리 라스페라는 18세기 문 코셈 남작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나 봐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유명한 문구인 To pull oneself up by one's bootstrap. 그러니까 자신의 신발끈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이제 이 남작이 깊은 호수의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이제 그는 자신의 신발끈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라는 거에서 이제 부스트랩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이제 통계적 혹은 머신러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트레이닝 셋이 있어요. 여기 트레이닝 셋.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겠죠. 베타 0와 베타 1 햇을 추정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accuracy 자체를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트레이닝 셋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인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accuracy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손으로 자기 신발끈으로 자기를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추가적인 셋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트레이닝 셋을요. 그냥 일부만 이용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이렇게 또 다른 일부만 이용해요. 그러면 처음 일부에서 사용된 게 베타 햇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번 또 나온 거는 또 베타 햇이 또 나오겠죠? 자, 이것들은 다 유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accuracy 혹은 어떠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정보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스트랩은요. 여기에서 스탠더드 오브 에러, 표준 오차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부스트랩, 이 문구는요, 사실 또 다른 대표적인 용어를 이제 또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컴퓨터 킬 때 부팅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 부팅, 컴퓨터에서 부팅. 사실 이것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기원은 이제 유사하지만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스트랩은요, 이 컴퓨터 시작할 때 하는 이 부트와는 이제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스트랩이 개발된 배경을 이제 간단한 예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 X와 Y의 수익을 내는 두 개의 financial asset, 즉 두 개의 금융 자산에 고정된 금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 금액에 해당하는 이 X랑 Y는요, random quantity예요.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돈이요, 여기에서 총 1원이 있다고 하면요, 혹은 뭐 100%가 있다고 하면요, 알파를 X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1 빼기 알파는요, Y에 투자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의 기본은요, 투자의 총 위험 또는 이제 분산을 최소화하는 알파를 선택하는 거겠죠. 항상 우리 리스크 관리를 잘해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베리언스를 낮춰라. 물론 expectation이 positive라는 가정하에요. 즉 여기에서
우리 투자 금액은 X에 알파를 투자하고 Y에 1 빼기 알파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variance of 알파 곱하기 X 더하기 1 빼기 알파 곱하기 Y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이런 알파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 위에 분산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기초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파 X 플러스 variance of 1 빼기 알파 Y 더하기 2 곱하기 코베리언스 알파 1 빼기 여기 씁시다. 알파 X 1 빼기 알파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알파 제곱 시그마 X 제곱 1 빼기 알파 제곱 여기 상수잖아요. 상수가 앞으로 나가면 제곱이 붙으니까 여기 제곱 붙고요. variance of y는 시그마 y 제곱 그 다음에 알파 1 곱하기 알파도요.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ovariance of x and y는요. 시그마 x, y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 다 써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알파를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 베리언스를 가장 미니마이즈 시켜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미분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미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요. 그 값 자체가요. 시그마 x 제곱과 시그마 y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x, y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옵티멀한 알파를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 값들, 이 세 개 전부 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을 예측을 해야 돼요. 혹은 추정을 해야겠죠. 그 추정값을요. 각각 시그마 x 제곱 헷, 시그마 y 제곱 헷, 그 다음에 뭐 시그마 x, y 헷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추정하고요. 그 다음 나서 이제 우리 알파, 최적의 알파를 구하면요. 결국에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식에서 똑같은데 여기 햇만 더 들어간 이 공식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했던 이 알파 햇의 이제 추정치죠, 이거. 알파의 추정치. 이제 추정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 시그마 x 제곱을 추정했고요. 시그마 y 제곱을 추정했고요. 시그마 x, y도 추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값을 기반으로 알파 햇을 추정했기 때문에 알파의 추정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나타내기 위해서요.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이용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요. X와 Y 이 페어를요. 100개를 이제 생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점들이 이제 100개의 점이 있겠죠. 자, 이 점을 바탕으로요. 시그마 X 제곱 햇, 시그마 Y 제곱 햇, 시그마 X, Y 햇을요. 이제 찾아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식에 그대로 넣어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 햇은요. 여기 나온 대로 0.576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이 데이터는 전혀 쓰지 않고요. 새롭게 우리 X, Y 페어를요. 또 100개를 생성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Y 제곱, 시그마 X, Y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해서 알파 햇을 추정해 보니까 0.532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는 0.657. 여기는요. 알파 햇이 0.651이라고 해요. 자, 가장 큰 거는 보시면 여기가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거는 여기 이렇게 작아요. 물론 이제 훨씬 더 많이 해봐야겠지만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면요. 이 알파 햇의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0.532부터 시작해서 0.657이에요. 자, 우리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보니까 할 때마다 값이 조금씩 바뀌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조금 바뀐다는 거는 변동성이 작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작은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넓어요. 어떨 때는 0이고요. 어떨 때는 1이에요. 이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면 우리가 추정한 이 알파 햇이 여기에 있는지
이건지 혹은 1인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estimate, 추정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추정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measure가 standard of error, 표준 오차 있겠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 네 개만 기반으로 해서 이 알파 햇의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나타내는 거는 이 범위를 나타내요. 이 레인지죠. 0.657 빼기 0.532가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자, 하지만 이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정규분포를 생각해 볼게요. 정규분포는 이제 0,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퍼져 있고요. 이렇게 퍼져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요. 이 평균 주변에 있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뮤 빼기 2 시그마, 그다음에 뮤 플러스 2 시그마. 요 사이에 95%가 들어 있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하면은 이쪽에 1%, 이 바깥쪽에는 합쳐서 1%도 안 되는 값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보면요, 어때요? 굉장히 작은 값과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는요, 방금 위에서 사용했던 맥스 빼기 민 값은요,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그 매저로서 우리가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이제 알파 햇의 매저로, 정확도의 매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추정하려면요, 이제 많은 알파의 추정치가 필요해요. 앞선 우리 예에서는 그림 4개 딱 보여줬잖아요. 그 4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이제 100번 이상, 보통은 이제 1000번에서 5000번 정도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알파 1 햇, 알파 2 햇, 그 다음에 알파 4 햇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똑같이 해서 알파 1000 햇까지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 1000개의 추정치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요. 추정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평균은요. 0.5996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값이 있겠죠. 이거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y 제곱 이 트루 값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걸 기반으로 계산을 한 트루 알파 값은요. 0.6이래요. 어때요? 둘은 굉장히 비슷하죠. 고작 0.0004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자, 그래도 이제 이 알파 햇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타내기 위해서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계산할 거고요. 그 값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과 똑같죠. 사실 뭐 스탠더드 오브 에러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추정치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과 같은 개념이니까 같은 공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이렇게 쓰고요. 0.083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 추정치에 비하면요. 추정치가 0.05996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0.083이니까요. 그래서 이 추정치 자체는요. 요거에 비해서 뭐 10분의 1? 대충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꽤 정확한 추정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이제 방금 했던 실험을 알파에 찾아냈던 것들을요, 이제 히스토그램에 나타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알파 1 햇부터 시작해서 알파 1000 햇까지 있죠? 이걸 이제 히스토그램에 나타낸 게 이제 가장 왼쪽 그림이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으로 설명할 부스트랩으로 생성한 샘플로 구한 알파의 추정치의 히스토그램입니다. 네, 간략히만 먼저 생각해보면요,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부스트랩은요, 모집단에서 1000번 랜덤 샘플링한 이 그림하고는 다르게요. 일단 주어진 트레이닝 셋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모집단 삼아서요. with replacement로 1000번 랜덤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뒤에도 그림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더 그려보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populatio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거는요. 보통 여기에 일부인 트레이닝 셋
혹은 주어진 데이터 셋이 이만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선 population set에서 랜덤하게 뭐 100개씩 골라낸 거예요. 한 번은 여기서 고르고요. 한 번은 여기서 고르고요. 한 번은 여기서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요. 이제 부스트랩 같은 경우엔 주어진 트레이닝 셋을 기반으로 이걸 이제 population 삼아서 한 번은 여기에서 그런데 with replacement로 해가지고 원래 트레이닝 셋 n이 100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100개를 추출해요. 하지만 이제 공을 뽑았다가 보고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거니까요. 여기 중복, 한 이 정도는 또 중복으로 추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10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도요. 또 랜덤하게 100개를 고르는데요. with replacement를 고르니까 요 정도 뽑고 또 어느 정도는 중복이 이렇게 생기겠죠. 네, 이런 식을 이제 1000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서도 알파 1 햇부터 시작해서 알파 1000 햇을 골라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population에서 뽑아야지 뭐 트레이닝 셋으로 이렇게 뽑아서 추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일단 결과만 볼게요. 결과 어때요? 굉장히 분포가 비슷한 거 볼 수가 있죠. 실제 true 알파 값은 0.6이고 이 경우에도 히스토그램이 0.6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고요. 부스트랩의 결과도요. 0.6을 중심으로 쫙 퍼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데이터 정보가 아주 다양하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만 뽑으면요. 이쪽 부분,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 초록색 영역의 정보는 전혀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0.4부터 0.8 혹은 0.85 사이에 있다면요. 여기는 0.3부터 0.9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더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맨 오른쪽에 알파 추정치의 박스 플롯을 그려놨거든요. 자, 각 패널에서 여기 보이는 이제 분홍색 선은요, 실제 알파 값을 의미하고요. 0.6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왼쪽 이 오렌지색 보면요. 0.6을 중심으로 잘 퍼져 있다. 그 다음에 부스트랩은요, 약간 밑으로 치우쳐져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다 안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거리가 더 길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의미하는 거는요. 결국 이제 population에서 반복 추출하는 거, 그걸 1000번 하면 우리 트레이닝 샘플에서 우리 반복 추출하는 거, 즉 부스트랩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학습, 그러니까 모델 학습을 잘하려고 하면 당연히 모집단에서 1000번의 랜덤 샘플링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하죠. 애초에 1000개 observation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모델의 정확도 혹은 추정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1000번씩 뽑는 작업을 또 1000번 해요. 그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observation 수는요. 1000 곱하기 1000이 되죠. 그래서 총 100만 개의 observation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나 돈적으로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모델 학습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트레이닝 셋도 이제 하나 구하기도 어렵죠. 자, 그렇지만 이제 부스트랩은 이제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만 이용해서 샘플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만 있으면 추가 샘플 없이도 추정치의 그러니까 알파 햇의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알파 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을 쓰지 말고요. 여기에 대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 공식에서는 이제 population에서 1000개, 100개씩 이렇게 뽑아냈던 거 혹은 1000개씩 샘플을 뽑아갖고 추정을 했다면 이번 부스트랩은요. 그 주어진 트레이닝 셋에서 트레이닝 셋과 사이즈가 똑같은 이제 반복 추출한
Bootstrap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알파 1햇부터 알파 1000햇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이제 부스트랩은 모집단에서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반복적으로 얻는 대신에요. 이제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관측치를 반복적으로 샘플링함으로써 다수의 데이터셋, 즉 알파 1햇, 알파 1000햇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각각의 부스트랩 데이터셋은요. 이제 중복을 허용한 샘플링을 통해서 생성되고 이제 원래 데이터와 반드시 크기가 같아야 돼요. 반드시 이제 그 기존 트레이닝 셋이 n이 100이면요. 이제 부스트랩 데이터도요. 반드시 10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 관측치는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이제 부스트랩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2번 이상 혹은 뭐 많게는 뭐 10번도 이제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스트랩의 과정을요. 이번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트레이닝 셋의 observation 수가 총 3개라고 할게요. 샘플 사이즈 3인 데이터에 이제 부스트랩을 적용한 거고, 첫 번째, 여기서 반복 추출하는데요. 첫 번째로 뽑은 게 3, 이렇게 뽑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은 건 1,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 2, 3 중에 랜덤하게 뽑았는데 또 3 이렇게 뽑히죠. 거기에 해당하는 x, y 그대로 오면 되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알파 1햇을 추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스트랩 셋에서는요. 여기 처음에 랜덤하게 뽑은 게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엔 1. 이 경우에는 1, 2, 3이 다 들어오게 됐네요. 그리고 추정하고요. 이 작업을 총 몇 번 해요? 총 B번 합니다. large B번만큼 하는데 보통 B를요. 1000에서 5000 이렇게 굉장히 큰 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맨 마지막 경우 보면요. 이번에는 2가 2번 뽑혔어요. 그리고 3은요. 안 뽑힌 거죠. 자, 이걸 기반으로 또 알파 햇을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부스트랩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원래 데이터에서 이제 중복을 허용한 샘플링을 한 N개의 관측치가 있고요. 몇 개는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뭐 2번 이상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스트랩은요, 이제 알파, 여기서 추정한 알파 햇을 기반으로 우리의 추정치 알파의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식은 그냥 스킵한 줄 알았는데 넣어놨네요. 추정 방법도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스트랩 데이터셋으로 이제 추정한 데이터셋 자체를요, Z*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Z*1을 통해서 추정한 알파를 이제 알파*1 햇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요, 우리는 이 B번만큼 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총 B개의 부스트랩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알파를요, 여기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알파 값을 총 B개를 생성을 해요. 자, 이렇게 충분히 많은 부스트랩 추정치가 생성되면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 of alpha hat 이렇게 두고 요거는 square root of 1 over b 빼기 1 원래 n 빼기 1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총 b개가 있죠. 그러니까 b 빼기 1 곱하기 summation of r이 1부터 b까지 알파 스타 r hat을요. 요 추정치의 평균 제곱으로 이제 곱한 거 이걸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스트랩 추정치의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원래 데이터에서 추정된 이제 알파 햇의 스탠더드 오브 에러에 대한 추정치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부스트랩은요,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실제로 부스트랩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기초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마이닝 과목이기 때문에요. 가장 간단한 것만 했는데요. 가장 간단하다는 의미는요, 여기서 데이터가 IID예요. Identically Distributed, 그리고 Independent, 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IID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타임 시리즈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observation들 간에 어떠한 디펜던스가 있다. 뭐 이런 경우라면요, 이제 적절한 부스트랩 샘플을 생성할 때 좀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쓰시면은 그 부스트랩으로 추정한 스탠더드 오브 에러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계열 데이터라고 그냥 줄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입력 순서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시간, 뭐 1시라고 할게요.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 2시에 생성된 데이터, 3시에 생성된 데이터.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디펜던스가 높아요. 1, 2, 3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높겠죠. 2와 3은 높지만 1과 4는요, 상대적으로 디펜던스가 작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여기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1과 100은요, 거의 인디펜던트예요. 그 다음에 100과 101은요, 마찬가지로 디펜던스가 강할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간 이 정보 무시하고 부스트랩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시간에만 다 몰려가지고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바이어스드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스트랩으로 추정한 추정치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색깔 좀 바꿔가지고요. 시간 정보를 살리는 게 여기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구간을 나눠요. 1에서 뭐 3, 그 다음에 4에서 6,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뒷구간. 이제 구간을 제가 뭐 1에서 3이라고 했는데 뭐 전체 구간을 3개로 나눈 다음에요. 부스트랩을 할 때 우리 n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n개 뽑고요. 여기에서 3분의 n개를 이제 또 뽑고 여기에서 또 3분의 n개를 with replacement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스트랩이랑 똑같은데 구간을 나눈 다음에 부스트랩을 여러 번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제 또 다른 케이스도 많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들은요. 그 해당 과목에서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스트랩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이제 부스트랩을 통해서 우리가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스탠더드 오브 에러에 있으면 컨피던스 인터벌,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 신뢰 구간 추정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confidence interval for mu라고 하면요.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 기초 통계학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mu hat 플러스 마이너스 z 알파 over 2 곱하기 standard of error of mu hat 그때 추정해야 되니까 hat이 여기 한 번 더 붙죠. 자,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 Z 알파 over 2라는 게요. 실제로는 정규 분포의 1 빼기 알파 나누기 2 퍼센타일을 쓰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요. mu hat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이제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CLT, Central Limit Theorem 때문에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n이 크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서는 n이 충분히 크더라도 n이 뭐 한 30에서 50 사이다. 이더라도요, 이 mu hat 혹은 어떠한 추정치는요, 정규 분포를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추정했다고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항상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부스트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컨피던스 인터벌을 추정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예를 그대로 쓸 거고요. 앞서서 우리 이렇게 그림 3개 있었던 거 있었죠? 히스토그램 2개랑 박스 플랫 이렇게 있었던 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population에서 1000개의 데이터 셋들을 뽑아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부스트랩 셋을요 1000개를 찾아낸 거죠. 그 결과를 그냥 확대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요 여기서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 알파 햇의 평균이 어디냐? 한 대략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거리 차이만큼 오차가 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부스트랩을 통해서 얻어낸 알파 햇의 평균은 실제 알파와 굉장히 유사하다. 뭐 요 정도 정보 이외에도요. 여기 알파 햇의 분포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 알파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편이죠. 이거 기존에 이제 1000개였잖아요.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 안에 95%의 이 추정치 혹은 observation들이 포함만 되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1000개니까 95%이려면 950개가 포함만 되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25개, 그리고 오른쪽에서 25개를 제거해주는 그 인터벌을 읽어만 주시면 그게 바로 95%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95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90%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50개, 그리고 여기 상위 50개를 만들어주는 구간을 찾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 포인트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제 5 percentile. 여기는요, 95 percentile.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해보면 마이너스 0.43부터 0.72다. 이게 바로 90% confidence interval for alph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거는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원래 confidence interval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기존에 우리 기초통계학 시간에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클 때만 사용 가능했던 이 공식을 안 사용해도 구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방법으로 이제 95%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간격을요, 우리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지만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이름을 bootstrap percentile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bootstrap으로는 이제 standard of error랑 confidence interval을 추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제 앞서 모델 평가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prediction error, MSE를 계산한다거나 뭐 혹은 어떤 test error rate 이런 거 이제 추정할 때는 이제 bootstrap 사용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bootstrap을 사용해서 이제 prediction error를 추정할 때는요, 이제 각 bootstrap 데이터셋을요, 트레이닝 샘플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본 샘플을 validation 샘플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방법은요, 이제 모집단의 샘플을 새로 얻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샘플을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bootstrap 데이터, 그 다음에 쓰지 않는 파트 혹은 뭐 전체 셋을 validation 셋으로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이랑 굉장히 유사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에서 모델 평가할 때는 이제 밸리데이션 폴드와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트레이닝 셋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이닝 셋 안에 똑같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된 밸리데이션 셋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지널 샘플 전체를 밸리데이션으로 쓰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오버핏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오버핏이 조금 덜 되더라도 이제 공정한 평가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bootstrap 샘플로 우리가 어떤 prediction error나 혹은 뭐 test error rate를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하면요, 실제로는 굉장히 작게 추정하는 underestimate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테스트 MSE나 테스트 에러 레이트 이런 거 추정을 할 때는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사용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요. 부스트랩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또 강의 요약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요, 리샘플링 메소드 두 번째 방법인 부스트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부스트랩에 대한 기본 개념은요, 일단 이제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지면요, 요거를 with replacement로 똑같은 사이즈의 bootstrap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이걸 기반으로 추정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세 번째, 테스트 MSE나 혹은 어떤 에러 레이트, misclassification 에러 레이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underestimate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